예, 일단은 정말 처음부터 다시 설명드릴게요. 예,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파일에서 뉴 선택해 주시고 이런 어떤 하트나 뭐 태그 뭐냐 이런 거 그릴 때는 정사각형 캔버스가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사이즈를 600에 600 정사각형의 캔버스를 만들어 줄게요. 단위는 픽셀이고요. 컬러 모드는 RGB. 네, 이렇게 캔버스를 열고 그 다음에 그리드가 있으면 좋다고 했죠? 뷰에서 쇼 그리드 하게 되면 그리드 열리고, 그리고 룰러에서 눈금자를 가져다가 600의 절반이니까 300인 곳에서 가이드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에 도형 툴, 예, 여기 타입 툴 밑에 원형 도형 툴 원툴을 갖다가 선택해 주시는데, 이 원툴을 우리가 뭐 픽셀이라든가 쉐이프라든가 이런 것도 작업할 수 있지만 패스로, 네, 패스로 선택하시고 센터에다가 Alt Shift 키를 누르고 드래그. 그러니까 Alt 키를 누르는 이유는 센터로부터 원을 그리기 위해서, Shift 키는 정으로 그리기 위해서, 그 두 개를 동시에 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원을 그렸고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좌우 네 칸씩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제 그 다음에 펜 툴을 갖다가 꾹 누르면은 다섯 번째 컨버트 포인트 툴, 얘를 가지고 하단을 클릭하면은 예,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 다음에 셀렉트, 얘는 패스로 만들었기 때문에 패스에서 셀렉트 시켜줘야 돼요. 윈도우에서 패스를 열면은 워크 패스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 예, 패스 썸네일을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예, 여러분들 그게 좀 헷갈리신 것 같아. 어떤 경우에는 컨트롤 키를 누르고 어떤 경우는 알트 키를 누르고 어떤 경우는 또 쉬프트 키를 누르고,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좀 반복하다 보면 외워져요. 예.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백그라운드에다가 그림을 그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예. 백그라운드는 그림을 가능하면 그리지 말고, 내가 만약에 배경으로 그릴 거다 라고 하게 되면은 백그라운드로 그려도 돼요. 하지만 어떤 새로운 도형을 그려서 수정을 계속 할 것 같으면은 레이어를 추가해 주셔야 돼요. 추가하고 밝은 색에 핑크색을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 상태에서 에디트, 필, 알트, 딜리트 키 눌러서 채워주시고요. 사각 선택 도구로 위에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딜리트 누르면은 지워질 거예요. 여기까지는 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은 이제 원툴로, 예, 원형 선택 도구, 예, 원툴 원형 선택 도구 좀 헷갈릴 수 있어요. 얘네들은 원형 선택 도구는 말 그대로 원을 선택하는 거고, 밑에 원툴은 원을 그리는 거고, 예, 헷갈릴 수는 있는데 좀 잘 체크하시고, 그리고 절반의 절반 부분을 선택하시고 Alt Shift 키 눌러서 절반의 원을 그릴게요. 네, 이렇게 하게 되면은 예, 이쪽 부분에 원을 그려놓고 에디트, 필 똑같이, 예. 그 다음에 얘를 옆으로 옮기면 되겠죠? 얘를 옆으로 옮겨주세요. 이렇게, 예, 옆으로 옮겨준 다음에 에디트, 필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하트가 완성이 됐어요. 이제 그 다음에 가이드하고 그리드는 제가 없애 볼게요. 가이드 없앨 때는 뷰에서 쇼 그리드와 가이드를 체크를 풀어 주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요게 조금 단조로우니까 반반 채도를 다르게 해서 색상을 다르게 하게 되면은 별로 효과가 안 나타나고요. 채도만 다르게. 예.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 예. 그러니까 셀렉트 할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고 레이어 썸네일 박스를 누르면은 이렇게 셀렉트가 되고요. 반쪽만 색깔을 넣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반쪽을 빼야 돼, 그죠? 사각 선택 도구로 Alt 키를 누르고, 예, 선택 도구에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추가하는 거, Alt 키를 누르고 들어가면은 빼는 거. 그럼 Alt 키를 누르고 절반을 빼볼게요.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절반이 빠진 거예요. 예, 절반이 선택이 되고,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 색상을 선택할 때가 있고 채도를 선택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는 채도만 다르게, 채도는 맑고 탁한 정도를 채도라고 하게 돼요. 예. 그래서 채도를 좀 맑은 색을 선택하시고 OK 눌러서, 예, 에디트 필로 채워줄게요. 그러면은 얘네들이 뭐 아주 정교하게 꺾인 듯한 효과는 나진 않지만, 예, 좀 멀리서 보면은 조금 꺾인 듯한, 네,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어둡고 밝은 면을, 예, 이용해서. 근데 여기다가 원래 그라디언트를 갖다가 더 적용하면은 더 사실적으로 느껴지는데, 예, 그런 것들은 나중에 해보도록 하고요.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그림자를 줄 거예요. 그림자를 주려면은 셀렉트를 해야 되는데, 컨트롤 키 누르고 썸네일 박스를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 그러면은, 예, 이미지 외곽이 셀렉트가 됐을 거예요. 여기까지 다 됐죠. 그리고 그림자 줄 건데 레이어를 추가하고, 예, 새로운 작업할 때는 레이어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림자는 검정이잖아요. 그래서 포그라운드 컬러를 검정색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림자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흐려져요. 그죠? 그래서 빛이 나를 비쳤을 때 나하고 가까이 있는 그림자는 진하고, 그리고 멀리 있는 그림자는 흐려지는데, 그래서 그라디언트를 적용하시는데, 이 그라디언트 에디터에서 보면은 두 번째 포그라운드 투 트랜스퍼런트라는, 예, 그라디언트가 있어요. 한쪽은 투명한, 예, 투명한 그라디언트예요. 그리고 OK 적용하시고 밑에서 위로, 예, 그 밑에서 위로 드래그 할 때 그냥 드래그 해도 되지만 직선으로 드래그 하려면은 Shift 키를 누르고, 예, 그러니까 Shift는 직선 개념이에요. 또 여기서는, 예, 그러니까 같은 Shift라도 어떨 때는 추가하는 기능이고 어떨 때는 직선으로 하는 기능이고, 예, 그런 부분들, 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포토샵만 썼을 때는 헷갈리지 않을 텐데 일러로 가면 더 헷갈려. 예. 왜냐면은 일러스트에서도 Shift 키, 컨트롤 키, Alt 키를 또 쓰거든. 네. 근데 개념은 비슷해요. 왜냐면은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거기 때문에, 예, 개념 비슷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라디언트를 갖다 적용했는데 이 그림자는 밑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림자가 지금 2번 레이어 했는데 레이어를 밑으로 내릴 때는 잡아서 1번 밑으로 살짝 넣어주면은 안으로 들어가요. 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는데 지금 셀렉트가 되어 있죠. 셀렉트가 된 상태에서 뭔가 트랜스폼 작업하면요, 이렇게 좀 가장자리에 뭐가 남아요. 예, 자국이. 그래서 선택 해제하고 변형시키는 게 좋아요. 컨트롤 D 또는 그냥 선택 도구로 외곽을 클릭하면 사라지죠. 그 다음에 그림자는 바닥에 누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컨트롤 T, 예, 에디트에서 프리 트랜스폼을 선택하고, 그냥은 얘네들이 안 눕혀요. 그래서 컨트롤 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누른 다음에 여기에 가운데 포인트를 잡아서 이렇게 눕혀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눕혀주시는데 뭐 조금 뭐 바깥으로 삐져나가도 상관없어요. 그림자니까. 예. 이렇게 눕혀놓고 엔터. 예. 그 트랜스폼은 최종적으로 작업이 다 됐으면 엔터를 해야 예, 완성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림자가 너무 이렇게 좀 강하죠. 햇빛이 강하면 이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조금은 뿌옇게 해주도록 할게요. 뿌옇게 하는 기능은 블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 포토샵에서 쓰는 용어들이에요. 프리미어나 에펙에 가도 똑같아요. 프리미어에도 블러 기능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프리미어에서 블러 기능은 말 그대로 그 흐림 효과예요. 예. 그리고 뭐 보면은 이제 프리미어에서도 마스크를 되게 많이 쓰거든요. 포토샵에서도 마스크가 있어요. 마스크는 가리는 기능이 있죠. 또 프리미어도 마스크는 가리는 효과고. 예. 그리고 프리미어에서 보면은 프리미어에서 또 많이 쓰는 기능 중에 하나가 모자이크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뭐랄까 이제 사진 같은 거나 영상 같은 거 찍으면은 주변에 안 나오면 좋을 사람들 있죠. 또는 초상권 때문에 가려야 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 많이 쓰는데 조금 있다가 마스크 형태들 설명을 마스크가 아니라 그 모자이크 형태들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용어들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포토샵 잘 배워두시면은 그 다음부터 쓰는 어떤 프로그램들이 좀 쉬워져. 용어들을 미리 알고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블러 필터에서 블러, 우리가 처음에는 블러가 뭔지 몰랐지만 블러가 흐림 효과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시게 되면은 뭐 가우시안 블러밖에 안 썼지만 그 다음에 페이스 블러 한번 해봤다, 그죠? 예. 네, 5시네요. 네. 이놈의 알람을 바꾼다고 하면서 또 안 바꿔놨어. 아, 참. 그래서 가우시안 블러는 전체적으로 균등하게 뿌옇게 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뿌옇게 해놓고 수치를 많이 올리면 많이 올릴수록 많이 뿌여지고요. 예, 조금씩 조절해서 적당하게 흐림 효과 주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OK 누르게 되면은 그림자 같은 효과가 만들어지는데 좀 너무 진한 것 같아. 그러면은 레이어상에 오파시티라고 있을 거예요. 이 오파시티를 이렇게 줄여서 조절해 주시면 돼요. 오파시티는 불투명도. 그러니까 이 포토샵에서 불투명도 주는 거는 트랜스퍼런트 또는 오파시티. 근데 오파시티가 좀 비중이 커요. 트랜스퍼런트라는 기능도 있고 오파시티라는 기능도 있고 둘 다 똑같은 기능이에요. 예. 그라디언트에서 여기서는 트랜스퍼런트라는 말을 쓰죠. 여기 트랜스퍼런트라는 말이 들어가면은 투명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디트 필에서도 보면은 여기 트랜스퍼런시라고 되어 있어요. 이 트랜스퍼런시 요게 체크되면은 색깔이 안 들어가요. 투명하게 들어가요. 예. 투명하게 색깔을 넣고자 했을 때 요 기능을 써요. 근데 투명하게 넣을 거면 왜 색깔을 넣지? 이해가 안 되죠? 근데 그럴 때 쓰는 기능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여러분들 레이어상에 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필과 오파시티 있죠. 이게 둘 다 불투명도거든요. 근데 어떨 때 쓰는 건지 사람들 되게 헷갈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포토샵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위에 오파시티하고 밑에 오파시티 무슨 차이예요? 굉장히 많이 물어봐요. 예. 실질적으로 쓰면 똑같거든. 예. 근데 그 얘가 일반적인 기능에서는 기능은 똑같은데 특정한 부분에서 기능이 틀려요. 예. 그것 때문에 이제 구분해 놓은 건데 그런 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이제 여기서 그림자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불투명도까지 완성을 시키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미지 사이트라든가 그런데 보면은 하트 같은 거 굉장히 응용해서 많이 쓰니까 꼭 알아둘 수 있도록 하세요.